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뉴질랜드 야당인 국민당 해미쉬 우워커 의원은 지난 2일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인도, 파키스탄, 한국에서 들어오는 11,000여 명이 더니든 인버카겔, 퀸스타운으로 올 수 있다고 말해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그동안 록다운으로 인해 입국하지 못하고 있던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영구 영주권자에 대해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누구나 2주 동안 격리 기간을 거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워커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미건 우즈 장관은 국민당의 워커 의원의 발언은 수치스럽고 인종차별적인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당의 토드 밀러 지도자와 제신다 아던 총리도 워커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뉴질랜드인의 격리 시설이 오클랜드와 로토루아로는 부족해 남섬 퀸스타운, 더니든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영국은 일부 외국인에 한해서 입국 시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될 격리 면제 대상국은 그리스와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중국, 미국, 스웨덴, 포르투갈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14일간의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와 웨일즈는 아직까지 격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격리를 시키는 것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유행하고 컨트롤이 되지 않는 국가 국민들만 격리시킬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리스트에 없는 59개 도시에서 입국하는 사람들과 14개 영국의 해외 영토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격리를 실시하지 않지만 입국자들은 누구나 자신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됩니다. 뉴질랜드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이달 들어서 반등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평균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ANZ 로이 모건 소비자 신뢰도에 따르면 지난 조사 때보다 8포인트가 오른 104.5로 나타나 낙관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또 지난 4월까지 12년 연속 내림세를 보이던 것에 비해 많이 회복된 것입니다. 조사 대상의 32%는 내년 이맘때 소비자 신뢰도는 9포인트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이기는 하지만 큰 회복세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5%는 지금이 중요한 가정용품을 사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내년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9%의 응답자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37%의 응답자는 매우 나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질랜드는 건강 관련 기술을 시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투자자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 발족한 세리우스 헬스 그룹은 건강 관련 기술 회사를 시작하기 위해 $500만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그룹의 비노 라마야 회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건강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의사들과 접촉하기보다는 시청각 링크를 통해 간접적으로 건강관리를 받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마야 회장은 앞으로 디지털 도구나 앱 그리고 포털을 사용해 먼 거리에서 의사가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하고 의료 분석 데이터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건강관리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고 많은 투자 회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홍콩으로의 미국제 방위 장비품의 수출을 중단하고 군사 전용이 가능한 기술의 수출에 대해서도 중국 본토와 같은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이 홍콩의 국가안전법 제도를 도입한 데 대한 대항 조치의 하나로 풀이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에서 이는 미국의 안전 보장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하고 이러한 조치가 없이는 방위 제품이 중국군의 손에 넘어가는 위험을 막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이 홍콩을 한나라 한 제도로 취급하면 미국도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에 대한 대항 조치로 홍콩에 적용해 오던 여러 가지 우대 조치를 철폐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은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무성은 필요한 대항 조치를 통해 중국의 국가 이익을 견고히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록다운으로 인해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아시아인들에게 정신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아시안 정신건강과 웰빙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아시안들은 불안감과 인종차별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연구는 뉴질랜드 전국 580명의 아시안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44% 정도의 응답자는 4단계 록다운 이후 정신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불안, 초조한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 57%를 차지했고 삶이나 일에 흥미를 잃었다는 사람이 55.2%, 통제할 수 없는 걱정을 느끼는 사람이 47.4%, 그리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의 켈리 팽 이사는 격리와 지원 부족, 가족 문제, 교육과 직업 문제,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 문제 등이 정신적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여 개의 관광업체에 뉴질랜드 정부가 2,500만 달러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금은 환경보호부를 통해 해당 업체로 전달될 것이라고 켈빈 데이비스 환경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또 수수료와 관리비를 포함한 대부분의 관광 관련 비용을 내년 6월 30일까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데이비스 장관은 국경 폐쇄로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 수십억 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관광업체에 지원했는데 이번 정부 지원금은 이들 업체가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소비자 제품 회사인 유니레버사는 자사의 화장품에 대해 보다 폭넓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 fair, whitening, lightening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Black Lives Matter 운동으로 세계적으로 흑인 차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나온 것입니다. 유니레버사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아시아로 수출되는 피부 미백 화장품에 Fair and Lovely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니레버의 피부관리 담당자는 모든 피부톤과 다양한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fair라는 말이나 white, light라는 말은 단일한 아름다움을 암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표현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니레버사는 자사의 Fair and Lovely 제품은 결코 피부 표백 제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커다란 상처를 입고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상황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신용평가기관이 말했습니다. 신용평가기관인 S&P 글로벌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게는 경제 위축 정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뉴질랜드는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중국, 한국, 타이완,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전염병에 대한 경제적 자극과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소규모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심각한 기간을 제일 먼저 극복한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실질 국내 총생산은 장기적으로 2.7%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세계 경제 위기 때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윈스턴 피터스 외무장관이 홍콩의 보안법에 대해 비판하자 내정 간섭이라며 뉴질랜드에 경고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 장관의 이와 같은 언급은 영국과 호주가 홍콩 시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발표에 이어서 나온 것입니다. 윈스턴 피터스 외무장관은 중국이 홍콩에 대해 중국의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깊은 실망을 느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홍콩에서는 시위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게 됐고 지난 화요일 이 법이 통과되자 수백 명의 홍콩 시위자들이 체포됐습니다. 윈스턴 피터스 의무장관은 이러한 조치는 홍콩이 수세대에 걸쳐 보호되어 오던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를 묵살하는 심각한 것이라고 말하고 뉴질랜드는 이러한 법제화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콩은 지난 1997년 100년 만에 영국으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은 채로 중국에 반환됐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소리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중국 등 점증하는 영내 위협에 맞서 미군의 전략과 재원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승인한 각각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은 나란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원 군사위는 태평양 억지구상으로 명명한 이 계획에 2022 회계연도까지 향후 2년간 총 60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하원 군사위도 인도태평양 안심구상으로 불리는 유사한 계획에 우선 35억 8천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는데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 군사력을 대폭 늘리고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며 군사장비를 재배치하는 대대적 계획의 첫 단계입니다. 이처럼 상하원 군사위 지도부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 구상은 점증하는 중국의 영내 위협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상원의 법안은 이 구상에 대해 미군의 초점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더 이동시키고 영내 미군 억지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임스 이노프 상원 군사위원장도 지난달 29일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 의결을 앞두고 지지 발언을 통해 영내 위협 억지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It says our biggest threats come from Indo-Pacific region. The NDAA creates a Pacific deterrent initiative to enhance lethality, address key capability gaps, and support our allies and partners over there. 하원 군사위도 인도태평양 안심구상의 5가지 목표를 명시했습니다. 영내 미군 주둔을 최적화하고 동맹국가 파트너 국가와의 양자 혹은 다자 간 연합 군사훈련 강화와 유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영내 인프라 개선과 군사장비 군수품 재배치, 그리고 동맹국과의 협력 구축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한미군 유지 조항도 인도태평양 지역 정책의 일환으로 상하원 법안에 모두 포함됐고 상원 법안엔 일본과 지상 기반 장거리 대함 순항미사일 공동개발 지지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구상은 미국 의회가 지난 2018년 말 제정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장기적 전략을 담은 아시아 안보법과 상호 보완적 성격의 정책 계획입니다. 미국 의회는 인도태평양 내 미국의 억지력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며 국방수권 법안에 인도태평양 억지구상 포함 방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